에이? 오영수? 오영수 하시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더라 하실 거예요. 일단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피해 여성분께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검찰이 징역 1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신경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방송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오징어 게임, 오게임의 그 깐부 할아버지네 하실 텐데, 근데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지금 지난해 3월 이 영상인데 법정에 지금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때 왜 그랬었죠? 이거 혐의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오영수 씨가 또 어떤 분인지 짧게 먼저 그럴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오징어 게임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 개봉했던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할로 나왔던 네네. 분입니다. 올해로 81세고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에 골든글로브 그 TV 부분에서 나무조연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에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로부터 5년 전인 2017년에 연극 공연을 위해서 지방에 머물 때 그 산책로에서 여성 연극단원을 오영수 씨가 껴안기도 했고 또 여성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했다. 이렇게 두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혐의로 넘겨졌고요. 2022년 11월 결국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검찰이 1심과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담 아나운서 설명을 들으니까 뉴스파이터에서도 이 사건 짚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기억이 맞다면 손정희 변호사님, 오영수 씨가 여기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겠다 그 뜻을 밝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이후에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도 하고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로 알렸을 뿐만 아니라 오영수 씨가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을 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강제추행을 했는지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죄 판단을 한 것인데요. 특히 이제 포옹했다라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더 힘을 줘서 껴안았다라는 주장이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도 했었고 주거지 그 근처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1심과 2심 지금 완전히 뒤바뀐 180도 뒤바뀐 결과가 나온 건데,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앞서 재판부는 첫머리에 판결문 이 첫머리에 오영수 씨가 사과한 점 등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했다는 의심은 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왜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1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과했기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신빙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죄로 선고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재판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고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오징어 게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과를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무죄 판결에 대해서 일단 당사자 피고인이었던 오영수 씨는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의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항소심 판결의 피해자분은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과 오늘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더 힘들지 않으려며 무조건 참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겼다.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유괴 구조를
굳건히 하는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입니다.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상은 했지만 피해자분은 지금 결코 이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개탄스러운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런 판결이 결국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즉 이런 행동을 해도 성폭력 피해나 이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겁니다. 또 하나는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도 고민해보라고 하는 것은 네. 여성들이 어쨌든 성폭력 피해에 대해 또 성추행 피해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혹시요,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이제 대법원까지는 아마 갈 것 같은 분위기가 갈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이 아마 대법원까지 가는 상고를 할 것 같은데, 조심스럽지만 상고심의 결과를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1심과 2심의 결과가 뒤집힌 사건은 상고심, 대법원에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실관계,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어떤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판단은 1심, 2심인 사실심의 전권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법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파기환송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다만 많이 들어보셨죠? 성인지 감수성을 네. 중시하는 그 대법원 판결 취지. 그 취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여성의 말씀을 들어라, 그 가급적 최대한 존중해라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를 좀 더 높이 평가를 해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무죄가 났을 때 네. 검찰이 상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논란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이 부분을 상고를 할지, 피해자가 상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 사건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검찰이 2심 무죄에 대해서 상고할지 여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상고심까지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